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귀환을 환영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지난주에는 왜? 지난주에 몸의 문제로 맞아, 병원에 맞아. 잠깐 갔다가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저는 영상을 계속 이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요즘에 특히 모드리치 대 이니에스타 네. 댓글이 또 많았다고 맞아요. 꼭 제가 안 나왔을 때께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아마 이제 동윤님의 네. 이제 그 복귀와 더불어서 네네. 그 댓글 싸움에서 한번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겨야죠. 그러니까 모드리치 이니에스타를 네. 넘어설 만한 주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용모상박. 네. 누구를 골라도 답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주제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퍼거슨 대 과르디올라. 과연 누가 명장인가? 둘 다 명장인데 둘 다 명장이죠. 누가 더 더 명장인가? 명장인가?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과연 이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는 중요하지 않고 뽑는 사람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얘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윤 씨는 네. 그 명장의 기준이 뭐예요? 명장의 기준이라면 저는 선수들의 장악력이라고 봅니다. 선수들 오, 장악력. 장악력. 네, 저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좀 나오지 않나. 장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예. 있죠. 좀 지장. 지장. 선수들에게 뭐 탁월한 네. 전술적 논리를 통해서 선수들이 와 대단하시다. 맞아요. 배워야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약간 용장, 좀 용장? 파이팅 있게 선수들 막 사기 북돋고 막 할 수 있어 이런 거. 근데 이런 용장들이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제 빠따장이 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어. 야 골을 넣으란 말이야. 골 넣을 수 있어 우리. 막으란 말이야. 지금 막을 수 우리 있어. 팀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골이야 골! 네, 그런 쪽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장단이 있잖아요. 우리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덕장 스타일을 좀 좋아하실 것 같고. 아니요. 아 그래요? 그냥 느낌상. 네. 그다음에 우리 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용장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샤우팅을 많이 한다고 혹시 뭐 용장 쪽으로.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이른바 좀 젠틀맨 스타일 젠틀맨 명장들이 스타일.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안첼로티 감독.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 아, 이런 예.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터치라인 부근에서 그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 못 보셨죠? 못 봤어요. 네, 심지어 보통 감독들이 이제 그 기술 지역에 나가 네. 있잖아요. 근데 네네. 델 보스케 감독은 통상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네, 막 난리치는 법이 네네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렇게 조용한 스타일. 조용한 스타일. 네, 네. 경기장에서 네. 경기를 앞두고 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심어줘야 될 때는 용장이 확실히 되고요. 훈련할 때는 지장이 되고요. 웃으면서 딱 네, 이렇게 해주고. 경기가 끝나면 덕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거 그런 감독이 진짜 명장이죠. 축구사에 우리가 네. 명장 리스트를 작성할 때 이게 네. 뭐 무한대로 막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축구사의 명장은 역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갖춘 감독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명장 리스트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맞아. 과연 두 분은 이 뽑기를 통해서 어떤 감독을 대변하시고 그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잘 나눠주실지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의원님이 그냥 골라가시죠. 그럴까요? 네, 요거 골라가시고, 네, 골라가시고 하나, 둘, 셋, 넷. 퍼거슨과 과르디올라 감독을 뽑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알렉스께서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어느 분부터 얘기를 하실까요? 뭐 먼저 해. 제가 동생이니까. 먼저 해. 네, 네. 여기가 어르신이니까, 네. 우리 감독님이 어르신이니까. 퍼거슨 감독은 펩 감독하고는 다른 감독 삶의 궤적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그렇죠. 이렇게 밟고 네. 바르셀로나라는 최고의 명문 팀 네네. B팀부터 네. 1군 감독, 그렇죠. 네,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한 네. 바이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네. 네, 맨시티까지 그러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감독이 아니고 음. 유명한 선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어리 스코틀랜드에서는 나름 괜찮은 공격수였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출신은 많이는 바르델라처럼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출신은 아니에요. 음. 젊은 나이에 이미 네네. 감독 시작을 했어요. 아, 예, 32살에 32살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74년에 네. 저 2살 때 저는 없을 때예요. 세인트 미렌이라는 3부 리그 클럽, 리그 클럽. 네, 네. 쥐봉을 잡고 네네. 승격을 시키고 2부 리그로 승격 어려운 건데.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또 1부 리그로 승격을 시켜서 야.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그 레인저스와 셀틱이 네. 완전히 지배하는 네. 그 리그에서 네.
에버딘이라는 그렇죠. 팀. 에버딘. 네. 네. 에버딘이라는 팀을 이끌고 네.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고. 그게 대단한 거 같아요. 에버딘의 마지막 우승을 퍼거슨 감독이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레인저스 셀틱과 비교하면은 진짜 열악한 그러니까. 그 팀을 이끌고 네. 우승을 시키고 네. 유럽 컵 위너스컵까지 와. 우승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네. 노력들을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좀 뭐랄까 감독으로만 보면 과르디올라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에서 시작을 네. 한 거예요. 근데 이분처럼 흑수저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맨유에 가서도 네. 그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팀을 네. 네. 이분은 감독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선수단 정리도 하고 또 새로 어떻게 또 영입을 해야 되는지. 잉글랜드에선 보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감독뿐만 아니고 그러한 보스, 전체적인 총괄하는 역할을 다 수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브라이언 롭슨 같은 선수들은 그냥 남겼지만 오. 또 다른 선수들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팀에는 어떤 선수가 필요하냐. 네. 뭐 마크 휴즈를 비롯해서 게리 팔리스터부터 해서 스티브 브루스부터 해서 이러한 필요한 선수들을 또 본인의 주도하에 영입을 하고 네. 그리고 이 팀은 장기적으로 유스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금 계획을 그렇죠. 다시 세워서 네. 잘 만들어야 된다. 잘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팀을 다시 맨유를 과거의 영광을 재현시켜야 된다. 86년 중반에 시즌을 맡아가지고 네, 네.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13위로 떨어졌던 시즌은 진짜 경질될 위기도 있었어요. 오. 그거를 근데 또 FA컵 우승하면서 인생이 민심을 또 완전히 아. 돌려서 결국은 전성기를 이끌면서 네. 트로피 개수는 뭐 전체적인 커리어는 물론 펩은 나이가 아직 젊지만 젊죠. 엄청나게 많은 트로피를 맨유에게 안겨주고 그렇죠. 90년대 중반부터는 퍼기의 아이들로 네. 트래블까지 하고. 어려웠던 팀의 어떤 과정들을 다시 또 만들고 리빌딩하고 또 선수들을 또 다시 영입해서 다시 또 재편하고 뭐 짜는 데 있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만한 분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팀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한 세대 네. 이 시대가 지나가면 꺾이기 마련인데 아, 그렇죠. 그럴 때마다 포거스는 다시 팀 재편도 주도해서 아주 알토란 같은 영입을 통해서 맨유를 오랜 기간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우승을 하게끔 네. 만들었던 본인 떠날 때까지 그렇죠. 엄청난 명장이다. 그게 팩트가 얘기한 거. 포거슨이 팩트죠, 팩트. 나간 이후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다른 감독이 네. 못했습니다. 맞아요. 누가 와도 못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죠. 모이스 안 되고 아유. 당연히 바날 안 됩니다. 아이고. 그 명장 바날이라는 퍼거슨이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명장들도 많지만 이분을 폄하할 수 절대 없다. 아, 우리 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퍼거슨 경 같은 경우에는 용장에 가깝습니까? 덕장에 가깝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 아, 제가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 다 갖춘. 펩은 전술적 패러다임을 뭐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지만 네. 이분이 전술적으로 이분도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싹 최근의 트렌드 있죠? 싹싹 먹습니다. 사실 맨시티보다 맨유가 스쿼드상으로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때마다 뭐 진짜 선수에 대한 어떤 용단 쉽게 내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박지성을 갑자기 윙백으로 쓴다든가 풀백으로 쓴다든가 그다음에 그 잘한 캐릭을 뭐 박지성을 부상자 하나서 센터백으로 쓴다든가 그러한 어떤 용단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전술가로서의 역량도 이분은 상당히 뛰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제가 보면 잠깐만 형님. 상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알았어 큰일 나. 여기까지만 끊고 오케이 좀 기다렸다가 알았어. 우리 2부를 듣자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 더 많으니까. 저는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팩. 저번에 뭐 제가 말하는 거를 그 동윤 씨 없을 때 뭐 네.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뭐 반박을 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나도 지금 적으려고. 저는 뭐 안 적었지만 네. 좀 전에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하겠습니다. 네. 퍼거슨 감독이 뭐 지장이자 용장이자 뭐 덕장이자 뭐 많은 면모들을 다 조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퍼거슨 감독이 덕장이라고요? 그거를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마크 휴즈, 폴 인스, 네. 고든 스트라칸, 오. 야프스탐, 야프스탐. 데이빗 베컴 아, 예. 이 사람들한테 덕이 그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 반대 증언을 할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헤어드라이어가 굉장히 좀 심했죠. 헤어드라이어를 넘어서 뭐 눈을 찍기도 했고요. 네. 처음에 그 맨유가 아까 되게 어려웠을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저 그런 하위권 팀으로 전락해 있었을 때 그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고든 스트라이칸이나 뭐 마크 휴즈나 포린스, 안드레이 칸첼스키스 이런 선수들 가차없이 버렸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이제 저분이 네. 이 사람도 사이 나쁜 선수들이 있었다 뭐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나 야야 뚜레 선수에게 전화하면은 아마 좋은 얘기는 안 할 텐데 야야 투레는 좋은 얘기 절대 안 하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네. 좋은 얘기 안 할 증인들은 저쪽에도 많습니다. 장 의원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포거슨이기 때문에 이걸 다 했어. 다른 사람은 다 못했을 거야. 자,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정말 과르디올라이기 때문에 했던 위협이 네.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 딴 사람은 정말 못하는 좀 얘기를 거죠. 해주시죠. 지구촌 전역에 21세기 축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인이 누구냐? 펩 과르디올라예요. 축구계에 있어서. 아 그럼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지셔널 플레이, 포지셔널 이른바 선수들이 계속 효율적인 공간을 점유해가면서 돌면서, 예. 좋은 위치를 점유했을 때 네. 수비도 잘 되고 공격도 잘 되는 네. 포지셔널 플레이가 지금 모든 축구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포지셔널 플레이의 대다수가 네. 누구에 의해서 정립되고 누구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느냐? 펩 과르디올라예요.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가 없었다면 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의 모양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고 지금보다는 좀 더 후진적이었을 가능성이 좀 재미없을 매우 거니까. 높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를 이분은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예를 들어 폴스 나인이라든가 물론 폴스 나인은 프란체스코 토티를 통해서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도 사용을 했었죠. 네네네. 퍼거슨 감독도 카를로스 테베즈나 루니 선수를 통해서 폴스 나인 그렇죠. 비슷한 걸 했어요. 네. 그러나 가장 완벽한 형태의 폴스 나인 누가 했느냐? 그리고 가장 누가 세계를 놀라게 했던 폴스 나인을 구사했느냐? 펩 과르디올라와 리오넬 메시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메시 예. 선수 예전에 머리 찰랑찰랑 어린 그렇죠. 시절에는 오른쪽에서 뭐 다 때려 부시는 윙포워드 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폴스 나인으로 활용을 했고 그 폴스 나인을 썼던 경기에서 완전히 대책 없이 녹아내렸던 팀이 퍼거슨 감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그 시즌에 2008-2009 시즌에 라리가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가르디올라 감독이 다른 경기에서도 이미 그걸 썼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퍼거슨 감독은 그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가지고 결승전에서 처음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대책 없이 당했구나, 이게 그냥. 뭐지? 얘 봐라. 그러고 그냥 녹았어요. 예. 가르디올라 감독과의 맞대결에서의 전술 싸움에서도 이미 거기서 진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뿐입니까? 폴스 윙백,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람 선수랄지 알라바 선수랄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인버티드 풀백을 거기서부터 또 보여줬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맨체스터 시티에 와서도 계속 한 해가 다르게 있는 선수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계속 자신의 전술을 자가 발전을 계속 일으켜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가 모두 금수저 팀들이죠. 그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 금수저 팀들의 아무 감독이나 갖다 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지금의 맨시티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예를 들어 약간의 또 아쉬움도 있고 맨시티도 물론 올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유로피안 트로피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슬란드 화산재의 영향이긴 했지만 어쨌든 바르셀로나 때도 3번 연속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것도 같았는데 중간에 한번 빠졌거든요. 네. 조세 무리뉴 예. 감독에게 치면서 이제 아픈 기억들이 다 세 팀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금수저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분은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시적인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퍼거슨 감독이 트로피를 49개를 들었어요. 네. 그 가운데에서 그 에버딘에서 특히 그 커비너스컵 우승한 거는 정말 대단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커비너스컵 결승 우승까지 가는 데 있어서 꺾은 팀들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도 바이에른 꺾었고 뮌헨, 레알 마드리드도 레알 마드리드. 꺾었어요. 그래서 클럽 랭킹 UEFA 100위 안에도 못 드는 에버딘이 네. 바이에른이나 레알을 꺾고서 우승까지 갔다는 거는 그건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대단한 거지. 예. 그래서 일단 어쨌든 대단합니다. 그 에버딘 시절 트로피까지 해서 49개 트로피가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38개 트로피인데 네. 지금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에서
지금까지 딴 트로피가 딱 33개가 됐어요. 아, 예. 자, 그럼 이제 빅리그 기준으로만 하면 5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요 5개는 순식간입니다. 만약에 올 시즌 맨시티 팬들이 염원하는 트래블이 되잖아요. 네. 그럼 33개에서 이제 3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뮤니티 실드 하겠죠. 네. UEFA 슈퍼컵 하겠죠. 클럽 월드컵 하겠죠. 맞네. 만약에 지금 몇 달 사이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몇 그거를 올리는 거야? 쓸어갈 수만 있으면 퍼거슨 감독 맨유 38개, 과르디올라 감독 이제 통산 38개. 트로피 숫자마저도 이긴다? 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퍼거슨 감독이 2번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미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2번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승하면 퍼거슨 감독의 이긴다. 유로피언 챔피언 기록도 능가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퍼거슨은 팀을 발전시켰어. 팀을 향상시켰어. 뭐 이거를 게리 네빌 씨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퍼거슨 감독 제가 인정합니다. 그레이트 팀 빌더고요. 그러니까 팀을 빌딩하는, 팀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위대했던 분이 맞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맨 매니저예요. 맨 매니저. 그러니까 이른바 맨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뭐 최고의 거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자, 이분은 레볼루셔너리 레볼루션이. 이론가이자 전술가죠. 혁명적인 이론가이자 혁명적인 전술가이자 축구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자 축구에서 서적을 우리가 편찬할 때 퍼거슨 감독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300페이지짜리 책이면 한 10페이지 나올 거예요. 아, 이분은 그래요? 한 7, 80페이지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이 트로피의 개수에 있어서도 퍼거슨 감독이 이제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고 아마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팀을 장악을 잘하고 뭐 선수들을 잘 이제 그 용인술, 용병술 이런 거를 뭐 잘하고 얘기를 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 질라탄이나 야야뚜레 같은 케이스 빼고는 과르디올라 감독을 다 칭찬하고 자기가 정말 좋은 것을 배웠고 과르디올라 팀에서 뛰는 것이 행복하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팀 장악과 선수들의 모티베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가진 거 다 갖고 있으면서 네.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일들까지 이분은 해낸 사람이니까 네. 이겼죠 당연히. 아, 이 정도만 들어보면은 거의 펩 과르디올라의 가족분이 우리 펩준이 위원님하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속기사 장 위원님께서는 글 쓰는 걸 멈추셨어요. 네. 어느 답변하실 때 순간에는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네. 이제 두 문장으로 줄여서 끝내도 되는 걸 네. 이제 덧붙이느라고. 아, 네. 살을 덧붙이는 거고. 트로피가 물론 중요한데 네. 지금 누가 개수가 더 많냐는 이 두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는 사실 그걸 논제로 삼고 싶진 않았지만 네, 네. 그 얘기를 꺼냈으니까 네.